평일 오후였다. 아파트 단지 안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관리사무소 앞은 늘 조용했다. 관리비 문의를 하러 온 주민 몇 명이 서 있었고 창구 안에서는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소란이 날 이유가 없는 공간이었다. 누구나 목소리를 낮추는 곳이었다. 그날도 그래야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면서 모든 흐름이 달라졌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창구 앞에 서 있던 주민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공간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다. 누군가는 가방을 더 꽉 움켜쥐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남자들은 3명이었다. 모두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달랐다. 주변을 훑는 눈빛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창구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대기줄을 확인하지 않았다. 순서를 묻지도 않았다. 그냥 창구 바로 앞으로 갔다. 직원은 다른 주민과 이야기 중이었다.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뒤에서 손이 창구 위로 올라왔다. 잠깐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있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상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주차 문제 좀 얘기해야겠는데요. 말투는 정중하지 않았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앞에 서 있던 주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인 주민은 뒤로 물러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간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창구 앞을 차지했다. 나란히 서서 직원을 내려다봤다. 우리 차 말이에요. 어제 스티커 붙어 있던데. 직원이 서류를 펼쳤다.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주차 위반 안내문이시죠? 규정에 따라. 규정? 말이 끊겼다. 남자 중 한 명이 책상을 손으로 두드렸다. 딱, 딱 소리가 났다.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거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직원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죄송하지만 통로를 막으시면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셔서. 다른 주민? 이번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비웃었다. 우리도 주민인데요?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스탬프가 밀려났다. 펜꽂이가 비스듬히 기울었다. 남자 중 하나가 팔을 뻗어 서류철을 툭 쳤다. 종이가 흩어졌다. 직원은 허리를 숙여 서류를 주우려 했다. 하지만 상대는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섰다. 관리비 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끝이 날카로웠다. 직원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관리사무소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인 주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목소리는 작았다. 떨림이 섞여 있었다. 여기는 다 같이 사는 곳이니까 좀 조용히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을 바라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할아버지는 왜 끼어드세요?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존중은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남이 나서요? 남자 중 한 명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고지서가 구겨졌다. 직원은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요. 말이 끊겼다. 다시 창구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관리비 이것저것 다 떼어가면서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이에요? 목소리가 커졌다. 관리사무소 안에 다른 주민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어떤 이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노인 주민은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모습을 본 남자들은 조금 더 여유를 부렸다. 공간이 점점 그들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다. 창구 옆에 서 있던 주부는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고는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리비 납부하러 왔던 남성 주민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눈을 마주하지 않았다. 괜히 일이 커질까봐, 괜히 눈에 띌까봐, 괜히 다음 타깃이 될까봐.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자들의 태도는 더 거칠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이 틀렸어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인 채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할 말 없으면 인정하는 거죠? 남자 중 한 명이 창구에 손을 짚었다. 몸을 숙여 직원과 눈높이를 맞췄다. 관리소장 나오라고 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소장님은 지금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그럼 전화해요. 지금은 연결이 어려우실 텐데요. 어려우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다리를 꼬았다. 팔짱을 꼈다.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다. 다른 두 명도 창구 앞을 막아섰다. 더 이상 누구도 업무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관리사무소 안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공간이 된 것처럼 보였다. 직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노인 주민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다른 주민들은 하나둘씩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공간은 이제 힘없는 사람만 남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여성이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은 평범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 표정은 특별할 것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입구 쪽 의자에 앉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차분하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소리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남자들은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직원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묻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창구 옆에 섰다. 남자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밀려난 의자를 제자리로 돌렸다. 기울어진 펜꽂이를 바로 세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관리사무소 안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한 뒤 책상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동작은 정확했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짧게. 직원의 눈빛이 조금 안정됐다. 호흡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남자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시선만이 그들을 향했다. 남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뭐예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날이 무뎌져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섰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그제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남의 일이 아닌데요? 그녀는 창고 쪽을 가리켰다. 여기는 주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말은 짧았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비웃었다. 그래서요? 우리도 주민인데? 그렇다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주민답게 행동하셔야죠.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공간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아까와는 달랐다.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을 더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 노인 주민도 벽에서 한 걸음 떨어졌다.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던 주민들이 걸음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남자 중 한 명이 한숨을 쉬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다.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얘기요? 네, 얘기죠. 대화. 대화는 그녀가 말했다. 상대를 존중할 때 성립됩니다. 남자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녀는 창구를 다시 바라봤다. 서류를 밀어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녀가 다시 남자들을 봤다. 대화가 아닙니다. 말끝이 명확했다.
남자들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태도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강했다. 한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우리가 좀 흥분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합니다. 그녀가 끊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주민들과 눈이 마주쳤다. 아까와는 달랐다.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노인 주민이 고개를 들었다. 직원도 허리를 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창구와 남자들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만들었다.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그녀가 말했다. 직원분께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를 지켰다. 남자 중 한 명이 자세를 바꿨다. 팔짱을 풀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래, 알겠어요. 말투는 퉁명스러웠다.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시선을 창구로 향했다. 남자가 짜증을 냈다. 물어보잖아요.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중요한 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입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관리사무소잖아요. 그거 누가 모르고. 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에 맞게 행동하셔야죠.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끊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이어졌다. 노인분을 무시했습니다.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사실만 나열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남자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건 그게 아니라.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우리도 억울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할 수 있죠. 남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는 안 됩니다. 남자의 입이 다시 닫혔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우리도 관리비 내는데 좀 불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녀는 그 남자를 바라봤다. 불만을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창구 쪽을 가리켰다. 저분은 여러분의 불만을 들어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남자들에게 향했다. 위협받으면서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힘이 실렸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세 번째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목소리에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럼 이제 됐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사과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뭐요? 직원분께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노인분께. 남자들이 서로를 봤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니, 그게 사과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남자 중 한 명이 발을 동동 굴렀다. 아, 진짜. 하지만 그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공간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억압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리되어가는 침묵이었다. 남자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기세가 꺾였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압박하지 않았다. 재촉하지도 않았다. 다만 기다렸다. 남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길.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남자들은 여전히 창구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춤거리고 있었다.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동료를 봤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물었다. 다른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다. 자존심과 상황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을 추가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직원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남자들을 슬쩍 쳐다봤다. 노인 주민은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안에 다른 주민들도 슬금슬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바뀐 걸 느낀 것이었다. 남자 중 한 명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그는 직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제가 좀 과했습니다. 직원이 눈을 깜빡였다. 놀란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사과는 짧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남자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는 그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노인 주민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노인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남자가 다가갔다. 몇 걸음. 노인 앞에 섰다. 할아버지, 남자가 말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니, 괜찮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자네들도 할 말이 있었을 테니. 남자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고맙네.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동료들을 봤다. 다른 두 명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관리사무소 안에 분명히 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됐다. 남자들은 창구 앞으로 다시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세가 달랐다. 말투가 달랐다. 저 주차 문제로 왔는데요. 목소리가 차분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미소를 지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차가 통로를 좀 막았나 봐서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네.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다. 차량 번호를 물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직원은 주차 규정을 설명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문제가 해결됐다. 아무 소란 없이, 아무 갈등 없이.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관리사무소를 나갔다. 문이 닫혔다. 관리사무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조용함은 처음과는 달랐다. 평온했다. 안정적이었다. 직원은 긴 숨을 내쉬었다. 노인 주민은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신가요? 직원이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노인이 웃었다. 자네는? 저도 괜찮습니다. 직원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옆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직원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노인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구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관리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다. 처리하면서 슬쩍 그녀를 쳐다봤다. 저 혹시 어떤 일 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다. 예전에 군에 있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아, 그래서.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다. 처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노인이 뒤에서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시게. 그녀는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관리사무소는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불이 하나둘 켜졌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다행이었다. 그 여성이 있어서. 직원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단지를 걸어 나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그 여성을 볼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직원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는 평온이 계속됐다. 주민들은 여전히 관리비를 납부하러 왔고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었다. 직원의 태도가 조금 더 당당해졌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날의 일이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노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거 좀 받게. 직원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그냥 받아. 노인이 웃었다. 저번에 고생했잖아. 직원은 결국 과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분은 요즘 안 보이네. 누구요? 그때 그 여자분 말이야. 우리 도와주신 분. 아,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못 봤어요. 참 대단한 분이야. 노인이 감탄했다. 그렇게 조용하게 상황을 정리하다니. 직원도 동의했다. 정말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차분하면서도 강한 사람. 군인이었다고 했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랬구만. 역시 나라를 지킨 사람은 다르네.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 직원이 말했다. 그분 주소 알아요? 응. 관리비 납부하실 때 주소 남기셨잖아요. 노인이 웃었다. 뭐 하게? 찾아가려고? 아니, 그냥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마음은 알겠는데,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아마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왜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노인이 말했다.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네. 조용히 자기 일하는 걸 좋아하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죠.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돼. 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난 가볼게. 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고개를 돌렸다. 그분 같은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참 든든하네. 직원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문이 닫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이 생겼다. 아파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온 것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란 피운 주민에 대해. 내용은 이랬다. 지난주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주민들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이미 사과했으며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글 아래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직원분들도 사람인데 너무 심했어요.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댓글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때 도와주신 여성 주민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상황이 잘 정리됐습니다. 그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눌렸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그 여성을.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다. 아침이면 단지를 산책했고 가끔 관리사무소에 들러 관리비를 확인했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단지를 걷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한 주부가 다가왔다. 저기, 주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네. 저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주부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주부가 말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저는 주부가 말을 이었다. 당신처럼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용기는 그녀가 말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주부는 눈을 깜빡였다. 그렇군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다음에는 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력해 볼게요. 화이팅!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주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집이었다. 거실에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 군복을 입은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그때의 다짐, 그때의 마음, 나라를 지킨다는 것, 사람을 지킨다는 것, 그 의미를 잊지 않았다. 군복을 벗었어도 그 마음은 여전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관리사무소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짧았다. 최근 관리사무소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1동. 공지 옆에는 또 다른 안내문이 있었다. 주민보호 지침. 관리사무소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욕설, 폭언, 위협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직원들도 조금 더 당당해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 갔다. 장을 보려고. 시장은 북적였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과일 가게 앞에 섰다. 사과 얼마예요? 한 박스에 2만 원이에요. 깎아주세요. 에이, 이미 싼 건데. 주인과 손님의 흥정. 일상적인 대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런 게 평화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그게 지켜져야 할 것이었다. 그녀는 사과를 샀다. 감자도 샀다. 시장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평온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 앞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단지 아나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한 분이 손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입대했을 때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선서했던 그 순간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 다짐을 지금도 기억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건 전쟁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었다. 일상을 지키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번에 그 일 이후로 동료가 말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직원도 동의했다. 사람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 그 여자분 덕분이지. 맞아. 직원은 미소 지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요즘도 가끔 오시나? 응, 가끔 보여. 조용히 볼일 보고 가시더라. 그분 뭐 하시는 분이래? 군인이셨대. 여군. 아, 그래서.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그랬구나. 흥.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더라고. 부럽다. 동료가 웃었다. 나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직원이 말했다. 그분이 보여준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으니까. 태도? 흥. 흔들리지 않는 태도. 옳은 일을 하는 태도. 동료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긴 하네. 우리도 조금씩 배워가면 돼. 그래.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흘러간 하루. 하지만 그게 좋았다. 평범함이 주는 평화. 그걸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단지 안은 조용했다.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이었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었다. 산책을 나갔다.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새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쳤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저번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 남자들, 그때 그 직원, 그때 그 노인, 모두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그게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것이었다. 군인으로서의 태도,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게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앞을 향해 천천히.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주민의 날 행사였다. 단지 중앙 광장에 테이블이 놓였다. 음식이 준비됐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녀도 참석했다. 조용히 한쪽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행복한 풍경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보였다. 노인 주민도 보였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런 게 좋았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였다. 행사가 끝날 무렵 입주자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우리 아파트는 대표가 말을 이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그녀도 손뼉을 쳤다. 조용히, 천천히.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그녀도 일어섰다. 집으로 향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다들 행복해 보여서. 그러게요. 직원도 웃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행사 봤어요. 다행이네요. 저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번 일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누구라도 도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당신만 빼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덕분에 직원이 말을 이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요? 네. 앞으로는 저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냥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화이팅.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직원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불이 하나둘 켜졌다. 평범한 저녁 풍경.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큰 일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발코니를 떠나 거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봤다. 군복 입은 자신의 모습. 젊었다. 눈빛이 강렬했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 군복도 벗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지킨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 그 의미를 여전히 기억했다. 그녀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을 준비했다.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주말 오전이었다. 관리사무소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주말에는 업무가 많지 않았다. 당직 직원 한 명이 창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달 관리비 고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다. 동수를 입력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뭐예요? 직원이 물었다. 그냥 차라도 드시라고요. 봉투 안에는 커피 쿠폰이 들어 있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아니, 이런 것까지. 별거 아니에요. 그녀가 손을 저었다. 저번 일로 고생 많으셨잖아요. 직원은 망설였다.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전 이만.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직원이 다시 불렀다. 저기. 그녀가 멈춰 섰다. 네. 직원이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처럼요? 네. 그렇게 침착하고 강한 사람.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녀가 말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그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정말요? 네. 용기는 근육 같은 거예요. 직원이 눈을 깜빡였다. 근육이요? 쓸수록 강해지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볼게요. 화이팅! 그녀는 손을 흔들고 밖으로 나갔다. 직원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를 들어 올렸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단지 내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았다. 관리사무소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다. 노인도 그녀를 알아봤다. 아, 당신. 안녕하세요. 그녀가 책을 덮으며 인사했다. 잘 지내시죠? 덕분에 잘 지내네. 노인이 웃었다. 당신은?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저번에는 노인이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웠네. 별 말씀을요.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냥 물러섰을 거야. 나이 들면서 노인이 말을 이었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어르신은 용기 있으셨어요. 용기. 네. 먼저 나서셨잖아요.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랬나? 네. 저보다 먼저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어르신이 먼저 나서셨기 때문이에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내가,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죠.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아,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랬지. 그게 용기예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네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이에요.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소리가 들렸다. 참, 노인이 물었다.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 하셨나? 헌병이었습니다. 아, 헌병.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만. 그냥 익숙한 거였어요. 익숙해? 네. 질서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노인은 감탄했다. 대단하네.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녀는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난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자네도. 노인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이 아파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든든하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주차장에서였다.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막아선 것이었다. 차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막힌 차의 주인이 화가 났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바로 연락해 볼게요. 직원이 방송을 했다. 하지만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막힌 차의 주인은 점점 화가 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주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상황을 지켜봤다. 직원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는 무슨. 주인이 소리쳤다. 벌써 2시간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한 사람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녀였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다.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그녀를 보고 안도했다. 저 주차 문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화난 주민을 향했다. 많이 불편하셨죠? 주민이 그녀를 봤다. 당연하죠. 이게 말이 돼요?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뭐예요? 화내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입이 다물어졌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분명 해결될 겁니다. 주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태도가 그를 진정시켰다. 알겠습니다. 주민이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몇 분 후 차주가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차주가 황급히 차를 빼냈다. 상황이 해결됐다. 주민은 차에 올라탔다. 떠나기 전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차가 떠났다.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또 도와주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원이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도 잘 대처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는걸요. 당황하는 건 당연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요즘 아파트 갈등 증가. 화면에는 여러 사례가 나왔다. 소음 문제, 주차 문제, 관리비 문제.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봤다. 안타까웠다. 작은 배려만 있으면 해결될 일들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다.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껐다. 창밖을 바라봤다. 단지가 보였다. 불빛이 가득했다. 저마다의 집, 저마다의 삶.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이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공동체였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단지에서 청소의 날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단지를 청소하는 날이었다. 그녀도 참석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단지를 돌았다. 다른 주민들도 함께 했다. 직원도 있었다. 노인도 있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다.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고 낙엽을 쓸었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함께 한다는 느낌. 그게 좋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 주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 물 좀 드세요. 생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받아들었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당신은 나이가. 주민이 말을 멈췄다. 50대면 아직 젊죠. 그녀가 웃었다. 맞아요. 죄송해요. 주민도 웃었다.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청소 행사요? 네. 근데 해보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하니까 더 좋고요. 맞아요. 둘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우리 단지, 주민이 말했다. 생각보다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동감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청소가 끝났다. 입주자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우리 단지가 이렇게 깨끗해진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박수. 앞으로도 계속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녀도 손뼉을 쳤다. 마음이 따뜻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그녀도 집으로 향했다. 걷다가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저기요. 돌아봤다. 젊은 여성이 달려왔다. 혹시 저번에 관리사무소에서. 아, 네. 그녀가 기억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주민 중 한 명이었다. 맞죠? 여성이 물었다. 네, 맞아요. 저 그때 인사도 못 드렸는데 여성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여성이 말했다.
당신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전 그냥 무서워서 나가버렸거든요. 여성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부끄러웠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잖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여성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이에요. 연습요? 네. 처음엔 저도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여성은 생각에 잠겼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의 눈빛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여성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관리사무소 직원, 노인 주민, 주차장의 주민, 청소 행사의 주민들,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느꼈다. 사람들은 변하고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게 기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화롭게, 편안하게,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며칠 후, 그녀는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고지서가 들어 있었다. 광고지도 있었다. 그리고 작은 편지 봉투 하나.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아파트가 더 따뜻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관리사무소 직원 일동.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집으로 들어가 서랍에 넣어두었다.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서랍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공을 차고 있었다. 그때 공이 굴러왔다. 그녀의 발 앞까지. 그녀는 공을 주워들었다. 아이들이 다가왔다. 죄송해요. 괜찮아. 그녀가 공을 건넸다. 재밌게 놀고 있구나. 네. 축구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대답했다. 조심히 놀아야지. 네. 아이들이 다시 뛰어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 소리를 지키는 것.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됐다. 단지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 불을 켰다. 평범한 집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특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려고.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단지가 보였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그녀의 역할이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물이 끓었다. 그녀는 차를 우렸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마음도 따뜻해졌다. 며칠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관리사무소 직원은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서를 파일에 넣고 컴퓨터를 껐다.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불을 끄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다. 저번 일, 그 여성이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던 일, 그 이후로 이곳은 정말 달라졌다. 주민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말투가 예의 바르게 변했다. 소란은 없었다. 갈등도 줄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직원은 미소 지었다. 그 여성 덕분이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소리보다 태도로, 무엇이 옳은지 보여준 사람. 직원은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갔다. 단지를 걸어 나가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맑은 밤이었다. 같은 시각. 그녀는 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단지 전체가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 순간이 좋았다. 모두가 편안히 쉬고 있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래전을 떠올렸다.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섰던 날들.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켰던 시간들. 그때도 이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 평화란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냥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는 것.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게 평화였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산책을 나갔다. 단지는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비쳤다. 새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쳤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날이 떠올랐다. 소란이 있던 날, 갈등이 있던 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다. 평온이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앞을 향해. 그로부터 한 달 후, 관리사무소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달간 관리사무소 내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 공지를 본 주민들은 미소 지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다. 어떤 이는 댓글을 달았다. 우리 아파트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다들 예의 바르게 변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면 좋겠네요.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요즘 아파트, 이웃 간 배려, 문화 확산. 화면에는 여러 아파트 사례가 나왔다. 서로 인사하는 주민들. 함께 청소하는 모습. 배려하는 문화. 그녀는 화면을 바라봤다. 좋은 변화였다. 작은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흘러간 하루. 하지만 그게 좋았다. 평범함 속의 평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길. 그렇게 기도하며 잠에 들었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단지에는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나무가 푸르러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평범한 하루들. 그 하루들 속에서 작은 배려들이 이어졌다. 인사를 나누고,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고. 작은 것들이었지만 소중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다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녀였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았다. 표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봄날 오후, 그녀는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미소를 지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만 이 평화가 계속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끝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질서는 지켜질 수 있었다. 힘을 드러내지 않아도 존엄은 회복될 수 있었다. 말보다 태도로, 행동보다 존재로. 한 사람의 용기가 공간 전체를 바꿨다. 그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개 숙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무례함이었다. 폭력이었다. 부당함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든 것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정의였다. 존중이었다. 평화였다. 군복을 벗었어도 그 마음은 여전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건 전장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었다. 일상을 지키는 것. 사람을 지키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다. 조용히, 묵묵히. 오늘도 누군가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